안녕하세요. 2018년도 8월 11일 날 군무원 우리 공채시험 또 경채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후에 면접이 진행이 돼서 합격자가 전부 발표가 돼서 이제 2018년도에 우리 모집 관련은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대비하는 군무원 군 공무원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가능하면 빨리 기출문제를 복원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군무원 시험 대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2018년도 8월 11일 기출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 개론 과목을 지금부터 쭉 풀이를 하는데, 이 전자공학 개론 과목은 군무원 통신직으로 준비하시는 분하고 또 전자직 또 총포직 또 유도무기 관련 또 의공직 계통이 전자공학 과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출문제를 참고로 시험 대비를 쭉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전자직종만 전자공학 개론하고 전자회로 과목이 별도로 두 과목이 또 양분돼 있어 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전자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전자회로 2018년도 문제를 또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반도체에 관련되는 페르미 준위에 관련되는 겁니다. 금년의 전자공학 문제는 좀 평범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출제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이론 교재하고 또 같이 진행했던 문제풀이만 쭉 복습을 잘 하시면은 내년에도 아주 좋은 점수를 손쉽게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은 페르미 준위에 관련되는 것.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페르미 준위.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도 반도체 물질의 페르미 준위가 대표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페르미 준위는 진성 반도체는 우리가 이 어떤 에너지 밴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전자대 이렇게 한다고 했죠. 가전자대. 그러면 제일 바깥에 최각 전자가 바로 이렇게 사가 원자니까 전자 4개가 제일 바깥 궤도를 이렇게 가전자대에 존재해서 원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전자가 바깥에 있는 가전자가 외부로부터 바이어스를 받으면 자유스러운 전자가 되면 내부를 자유멋대로 이동하면서 전류 만드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를 조금 더 가해주면은 그때는 물질 밖으로 방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 물질 외부 내부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바로 밑에 존재하는 이 영역을 우리가 전도대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대,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외부로부터 바이어스를 받으면은 요 바깥에 있는 가전자가 자유전자가 탁 됩니다. 그럼 전도대로 이제 전자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가 빠진 공백이 생기는 전공이 전자겠죠. 그리고 또 이 전자가 또 외부의 바이어스를 받아서 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자유전자가 되고 여기는 전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성 반도체는 캐리어 개수가 작아요. 그렇지? 이렇게 사이좋게 쌍으로 전공 하나, 자유전자 하나, 또 전공하고 자유전자 한 개씩. 그러니까 두 쌍이 이렇게 생겼다.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도 워낙 개수가 작으니까 극소수가 생긴다. 약 150억 개 쌍이지만은 워낙 그게 숫자가 작은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는 두 쌍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쌍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페르미 준위라고 하는 것은 요 금지대 영역 안에 과연 전자가 어느 위치까지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확률적으로 따지는 게 바로 페르미 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는 전자가 요 가전자대 영역에는 많이 있고 또 요 전도대에도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알기 쉽게
전도대하고 가전자대 중앙 있죠? 금지대 중앙이 바로 페르미준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금지대 영역의 중앙이 페르미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진성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성반도체는 페르미준이가 금지대 중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N형 불순물 반도체는 N형, 그렇죠? N형 불순물 반도체는 5가 원자를 도핑했을 때, 그렇죠? 5가 원자 도핑하면 여기 4개 전자가 있는데 5개 전자로 구성되는 불순물 원자가 들어오면 요 4개는 공유결합에 기여하고 요 하나가 요게 공유결합에 탈락한 요 하나는 아주 손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놈은 요 4개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은 손쉽게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이만한 장벽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대 바로 밑에 이렇게 바로 밑에 요 5번째 전자들은 바로 여기 존재하는 걸로 봐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물성적으로 이해가 쉽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5가 원자가 들어오는 N형 불순물 반도체는 요 5번째 전자는 요 전도대 바로 밑에 있으면서 요만한 장벽만 받으면 손쉽게 자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N형 불순물 반도체는 금지대 영역 중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대 바로 밑에 있다. 그렇지? 또 중앙에서 위로 존재한다. 종종 N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도대 바로 밑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금지대 중앙에서 위쪽으로 위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P형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P형이라는 것은 4가 원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전자 하나 부족한 3가 원자가 들어올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 원자가 아니라 3가 원자니까 여기 하나 공백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있어야 되는 자리에 3가 원자니까 3개만 갖고 있는 전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 공백이 하나 생기겠죠. 근데 처음부터 전공이 공백이 여기 생기는 게 아니고 가전자대 바로 위에 있다가, 그렇죠? 바로 위에 이 전공이 있다가, 그렇죠? 전공이 있다가 이제 전공은 전자를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렇게 가주니까 여기 공백이 생겨서 손쉽게 전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된다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쉽게 요만한 장벽만 가지면 손쉽게 전공이 들어왔다. 그럼 결론은 전자는 바로 여기에 전자가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가 원자를 집어넣으면 바로 전공이 쉽게 가전자대 안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자는 요성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페르미주의는 바로 가전자대 바로 위에 있다. 즉 금지대 중앙에서 밑에 위치한다. 이게 P형 불순물 반도체의 페르미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P형은 바로 가전자대 바로 위에 존재한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N형 불순물 반도체 페르미주의는 전도대 바로 밑에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위쪽 아니에요? 이 영역이. 그리고 P형은 가전자대 밑에 존재한다. 미안합니다. 중앙에서 밑으로 존재한다. 즉 가전자대 바로 위에 요 선까지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P형은 가전자대 바로 위쪽 근처에 존재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진성반도체는 항상 중앙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예상했던 문제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전자대 쪽으로 접근해서 페르미주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은 2번입니다. 2번은 특수다이오드 중에 바렉터 다이오드 기억하나요? 바렉터 다이오드. 우리 특수다이오드 중에 3대 특수다이오드가 있었죠. 제너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 바렉터 다이오드. 이게 3대 특수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3개가 바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특수다이오드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렉터 다이오드가 나왔죠. 바렉터 다이오드. 그렇죠? 우리가 이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역바이어 선압을 가해주면, 그렇죠? 역바이어 선압을 가해주면 접합부에 공핍층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캐리어가 없는 텅텅 빈 영역이 생겨요. 물론 그 안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온이라는 전기는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상태는 어떤 절연 상태가 되니까 접합부를 콘덴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렉터 다이오드는 역바이어 선압만 가해가지고 공핍층을 변화시키면, 그렇죠? 공핍층을 변화시키면 결론적으로 콘덴사 용량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콘덴사 용량을 변화시키는, 용량을 가변시키는 기능의 다이오드가 바로 바렉터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역바이어 선압을 가해가지고 용량을 변화시키는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게 바렉터 다이오드예요. 그러니까 바렉터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역바이어 선압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는 접합부의 용량이 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바렉터 다이오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문항마다 그 문항 밑에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 해설을 다 스스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기만 해도 자기 스스로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차후에 복습할 때도 아주 손쉽게 짧은 기간에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공유결합에 관련되는 특징 중에 잘못된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원래 바깥 궤도의 전자 개수가 8개가 되면 굉장히 안정하다고 우리 물성적인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4개 아니에요? 사가원자죠. 원자가가 사가인 사가원자입니다. 그러니까 4개니까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단하게 안정한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는 4개니까 좌우 상하의 원자들의 가전자 하나씩을 빌려와서 내가 8개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또 좌우 상하 다른 원자들한테는 또 내가 이번에 빌려주고 또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오고 빌려주는 결합, 사가 원자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원자 간의 결합 방식이 공유결합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가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 간의 결합이 뭡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유결합이다 혹은 다이아몬드 결합이다, 바로 이렇게 기출문제로도 나왔던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구조를 갖고 있다. 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게르마늄과 실리콘이 대표적인 단일 결정체 반도체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늄과 실리콘 물질의 원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의 구조를 갖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실리콘 반도체 물질은 최외곽 전자가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은 8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러니까 사가 원자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맞죠?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고 게르마늄은 32번의 번호를 갖고 있는 반도체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최외곽 전자 개수는 8개가 아니라 4개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4번도 또 반도체 관련되는 문제네요. 4번. 자, 4번도 반도체 관련되는 물성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실리콘 물질하고 게르마늄 물질이 대표적인 단일 결정체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입니다. 게르마늄은 32번이 되는 것이고, 근데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하나가 가지는 전자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은 전자 14개가 바로 14개가 원운동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도를 이렇게 쭉 궤도상의 배치도를 그려보면 1번 궤도에 2개가 돌고 있고
2번 궤도 8개가 돌고 있고 3번 궤도가 4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각전자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가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가는 사가 원자가 되고 사족 사가 원자가 되고 또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게르마늄은 1번 궤도는 2개입니다. 1번 궤도만 전자는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 양자 상태가 2개입니다. 그래서 1번 궤도에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고 2번 궤도에 18개가 채워져 있고 3번 궤도는 18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18개의 양자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럼 18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4개가 바로 네 번째 궤도에 4개의 가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사가 원자가 되겠죠. 근데 차이점은 실리콘은 3번 궤도가 제일 최외각 궤도가 되지만은 게르마늄은 4번 궤도가 최외각 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양파 껍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요놈은 더 깊은 속에 들어가 있고 4개가 이건 4번 궤도니까 요거보다는 한 궤도가 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최각전자가 4개지만은 가전자가 4개지만은 요 4개 중에 요 4개를 손쉽게 자전자로 뽑아내는 게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은 장벽이 0.7V 정도의 장벽을 갖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바이어 선압을 0.7V 가해주면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게르마늄은 네 번째 껍데기에 바깥에 4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전압이 작게 그러니까 장벽이 0.2 정도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0.2V만 바이어 선압을 주면은 자유전자가 돼서 전류 흐르게 구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임계전압, 장벽전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실리콘보다는 게르마늄이 전압이 작게 가하더라도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다는 이런 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바이어 선압이 아니라 열에너지 같은 경우 있죠. 온도가 해지면 열에너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열에너지에 바이어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놈이 더 큰 열에너지를 필요할 테고 요놈은 자그마한 열에너지를 필요할 겁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은 요놈은 고작해야 한 75도씨, 80도씨가 한 개입니다. 이것은. 근데 요놈은 200도씨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TV 같은 시스템도 이게 탁 틀어놓고 30분만 지나보세요. 그 안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류가 흐르면서 TV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 내부는 약 80도 정도를 육박합니다.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게르마늄 구조로 그 안에 소자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고작해야 이런 온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압은 좀 작게 맥힐런지 몰라도 실용 측면에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은 실리콘이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에 온도 특성 때문에 우리는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전부 실리콘 물질을 가지고 다이오드 만들고 TR 만들고 IC 만들고 특수 반도체 만들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온도 특성 항목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쓸데없는 전류라는 게 있어요. 차단전류, 누설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차단전류, 누설전류 보통 IO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기억합니까? IO 하는 거. 그렇죠? 차단전류, 누설전류 하는 것들. 이건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열에너지 때문에 이제 소수 캐리어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IO 하는 전류는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허약한 요놈이 이런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렇죠? 이건 온도의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보다 요놈이 1000배나 크게 나타납니다. 요놈이 보통 마이크로 암페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지만은 그렇죠? 요게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돼요. 그렇죠? 이거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근데 요놈은 요거보다는 1000분의 1이나 작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건 나노 암페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방향의
차단 전류, 뭐 역포화 전류, 차단 전류, 누설 전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흐르지 말아야 되는 전류. 요런 전류는 요놈이 요거보단 작다. 그러니까 게르마늄이 요거보다 1000배 정도 크게 나타나서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주파 특성은요. 고주파 특성은 역으로 요게 더 우세해요. 고주파 특성은 오히려 게르마늄 타입이 특성이 더 우수하다. 요거보다는. 왜냐하면 고주파는 정상적으로 어떤 소자가 잘 처리가 되게 구동할 그 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신호가 들어오면 그 처리가 빨리 돼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후닥닥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거보다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주파 특성을 요하는 특수한 어떤 소자 같은 경우는 뭐 게르마늄 타입의 재질을 가지고 주로 회로 구성을 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나가는 겁니다.